아 그게 여기야? 아 미친. 곶감. 햇님 달님. 햇님 달님.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여기서? 근데 시대극에 SF가 섞인 건 난 처음 보거든? 약간 그런 건가? 그 도민준 조선시대 별그들? 조선시대 외계인 아, 맞잖아. 맞네. 그런 것도 SF 아님? 아 그렇네. 아 내가 한국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다. 갑자기 몰입이 확 떨어지네. 그 조선시대의 마법사 그런 거 전우치? 있지 않았어? 전우치 그런 거. 그치. 꽤 많았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도 시도를 계속 하더라고. 선두주자였다. 난 그 벨라 비주얼에서 뭔가 잔다르크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보면서도 뭔가 그 이상주의적인 그 성격도 되게 잔다르크 같다. 그리고 그 MBTI 과몰입러로서 그 벨라가 완전 INFP 같은 거야. 나는 오히려 T 같다 생각했는데. 벨라랑 벨라 아빠랑. 벨라 아빠는 무조건 T지. 난 벨라가 완전 쌉 인팁이라고 생각했거든. 진짜? 그래서 벨라가 자율성은 있는데 자아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자아가 약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기의 자율성을 해치는 사람한테 되게 짜증을 내고 자존심보다 자율성에 대한 그걸 중요시하는 거야. 근데 아직 성장 중이라 그런 거 아니야? 난 마지막엔 에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는 배웠던 것 같아. 걔는 어린 태아의 뇌를 가졌으니까 뭔가 초반엔 에고가 없었지만 그래서 걔의 성격은 마지막에 완성됐다라고 보거든. 맞아. 난 죄송한 말인데 덱스터가 무조건 그 벨라를 겁탈하려고 끼우는 줄 알았거든. 진짜? 무조건. 그냥 노리게 삼으려고 고도로 발달한 과학자는 성범죄자와 구분할 수 없다. 덱스터가 밥 먹고 방울 이렇게. 맞아. 너무 진짜 웃겨. 트름이야 뭐야? 야, 볼 때마다 웃겨. 나 아무도 안 웃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약간 미래 가래 같은 거 아닐까? 난 그렇게 근데 생각해. 우린 가래 뱉을 때라도 저 뭐야 이러잖아. 트림이 맞는 거. 그러니까 같아. 근데 소화됐다.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숨 쉬는 것처럼 해. 맞아. 그 맥스 표정이 볼 때마다 웃겨. 그러니까 뭐라 못하는 거지 솔직히. 뭐라 하고 싶겠지. 나는 이걸 시리즈물로 내도 되게 잘 봤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영화보다 그러게. 시리즈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 도시를 하나마다 에피소드 하나를 좋은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놓은 느낌이었어. 그러네. 확장판으로 보고 싶다.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지. 맞아. 나는 약간 장군 나올 때쯤에 좀 길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데 끼어드는 거야. 또 한다고? 여기서 더 남았다고? 근데 또 그러니까. 간대. 근데 또 알았대. 나 그래갖고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랬는데 그때쯤에 나도 비슷한 생각했어. 좀 이거 2편으로 내거나 잘라서 하거나 아니면 이걸 안 넣었어도 나쁘지 않았겠다. 나도 솔직히 말해서 2회차지만 막판에 장군이 오는 거를 까먹고 있었단 말이야. 그니까. 결혼식에서 맞지 이제 끝나가네 했는데 맞아. 갑자기 잠깐 막 이래가지고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서 봤는데 빅토리아라는 정체성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벨라가 진짜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해야지. 그 빅토리아의 이야기를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만 이 영화도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 영화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뭔가 벨라한테 한 가지씩 알려주면서 성장시킨 것 같아, 같이. 덱스터는 그런 생명? 부성애를 알려주고 맥스? 맥스는 사랑을 알려주고 덩커는 섹스를 알려주고 해리? 얘는 철학을 알려주고 상녀 마담? 마담 뭔가 현실을 알려준 느낌? 그 친구도 있잖아. 맞아. 거기 맞아. 프랑스에서 만든. 내 인생에서도 너희를 포함해서 모두가 만난 사람들마다 한 가지 이상씩은 알려줬던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내 인생에서는 누가 어떤 걸 알려줬나?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 뭔가 말을 들어보니까 전부 벨라에 이입해서 많이 봤네. 그치. 아무래도 뭔가 나는 갑자기 그래서 궁금해진다. 이 영화를 본 남성은 맞아. 어디에 몰입해서 봤을까? 그러게. Mr. Max McCandles, walk with me at the end of the lesson. 나는 초반에 인간과 동물은 무슨 차이냐고 교수가 물어봤었을 때
그러고 나서 집에 개닭 이렇게 맞아. 있는 거야. 그런 애들 뛰어다니고. 막 염소를 오리 강아지. 맞아. 오리 강아지 맞아. 그래서 저 교수가 추구하는 삶이 대체 뭘까? 개 머리랑 닭 몸이랑 합쳐서 얻는 게 뭐야? 내 말이 그거는 닭은 원래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개 닭을 보니까 뭐 먹을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완으로 키우는 느낌이었잖아. 그냥 그거 아니야? 동물 실험? 인체 실험을 성공하기 위한 동물 실험? 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레퍼런스 초석이다. 연습같이? 동물 실험 그 자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러면 인간도 동물이랑 다를 게 없으니 마구잡이로 실험해도 괜찮다가 그 미친 과학자의 그건가? 미친 거 진짜 크레이지 사이언티스트네. 근데 그러게 동물과 인간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왜 했을까? 그 개닭들은 뭐라 그래야 할까? 그 하이브리드 동물들은 그 미치광이 사이언티스트, 미치광이 과학자의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했던 거게 벨라랑 달랐던 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벨라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고 맞네. 배워서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잖아. 맞아. 근데 개닭들은 그 마지막까지 깨깨깨 하면서 맞아. 그 안에만 거기서 있었지. 계속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동물과 인간의 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 막 의사 와가지고 음액을 제거하는 막 맞아, 그런 맞아, 계획을 맞아. 얘기했잖아.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가 맞아, 나왔어. 맞아, 그래서 맞아. 나는 그거 듣고 자살했나 싶었어. 빅토리아가? 왜냐면 그 시도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잖아. 빅토리가. 그치.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뭔가 장군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게 아니었을까.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뭐 음액을 제거한다고 가위 같은 걸 보여줘가지고 맞아. 근데 그러고 나서 대사가 뭐 자기 씨앗을 심겠대. 맞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냥 클리토리스 자위를 반대하는 남성인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썰이 있어? 중세 시대 빅토리아 시대였어 혹시 거기가? 나 세팅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몰라. 근데 이름이 빅토리아니까. 그래서 그런 그 시대 때 그 이제 너무 자아가 세거나 아니면 히스테리를 부리는 여성들의 그 음액을 제거하는 시술이 실제로 많았어. 그러면 완전 페미니즘 영화였네. 벨라랑 할머니랑 책 읽다가도 왜 옛날 철학자는 남자 얘기밖에 없죠? 뭐 아는 여자가 한번 없었나 짚어줬지. 보네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너무 큰 힌트를 줘버린 맞아, 거지. 맞아. 나 그 할머니 너무 좋았는데. 맞아. 막눈광의 정석. 책 재밌어해. 맞아, 책 다시 줘. 그게 제일 웃겼어. 영화관 다 빵 터졌어 그 장면에서. 여성 연대 이런 장면도 진짜 많이 보여줬고 너무 대놓고 페미니즘 영화였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나는 밥이랑 비교가 되는 것도 물론 이제 둘 다 벨라나 밥이나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서 이제 배우는 거긴 한데 나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 완전 다르고 언니 말처럼 페미니즘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페미니즘에서도 그 전하고자 하던 메시지가 너무 달랐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맞아. 둘의 메시지는 달랐어. 그러니까 바비는 조금 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는지 사회로부터 맞아. 이런 얘기였다면 나는 이거 보고 그 혹시 시몬드 보부아르 알아? 제2의 성. 거기서 되게 유명한 게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이 메시지가 제일 코어거든. 근데 이 메시지가 아예 이 영화의 코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벨라의 딱 여성성은 들어맞네.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야 경험으로. 그래서 조금 페미니즘 영화라는 우산 안에 둘 다 들어가는 건 맞는데 다르게 가져갔고 페미니즘을 그리고 이 영화가 조금 더 페미니즘의 본질성 거기로 이제 갖고 가지 않았나? 뭔가 좀 더 근본적이야. 근본적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바비는 약간 주입식이었고 진짜 주입식. 이거는 좀 스며들게 하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맞아. 바비는 좀 강요를 많이 했고 메시지를 약간 초등학생한테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짚어줘서 영화가 좀 시시했지. 원카 수준 느낌? 좀 페미니즘 진짜? 101 약간 비기너.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뭐예요? 사람한테 보여주기 딱 좋아. 입문용이네. 맞아. 그래서 가요 것들이 진짜 진짜 수작이다. 진짜 잘 만든 것 맞아. 같아. 물론 그 페미니즘 메시지가 당연히 있는 영화가 맞는데 그렇다고 그 메시지만 있느냐? 그럼 난 그건 아니라고 맞아. 생각하거든. 음. 인간의 성장, 인간의 자아 생성에
모험이라 따지면은 거기에 모든 희노애락이 있고 그냥 진짜 삶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 삶 안에 페미니즘이 있는 거잖아. 치고 빠지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난 되게 적절했던 것 같아. 이 강약 영화에서. 조절. 강약 맞아, 조절이 맞아, 너무 맞아. 좋았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바비 같은 경우는 나는 상업적 페미니즘이라고 많이 느껴서 좀 더 거부감이 심했거든.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영화고 이게 그 수단으로 돈을 벌을 수 있고 맞아, 성공을 페미니즘 할 수 파리. 있는 세일즈 같은. 그래서 나는 이 페미니즘이나 어떤 사상도 뭔가 상업적으로 되면 다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맞아, 맞아. 이제 예술로서 영화로서 즐길 수 있고 이걸 사상적으로도 즐길 수 있으려면 이런 영화가 효과적이라는 거지. 그 가벼운 것들처럼. 맞아. 이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너무 맞아, 궁금하다였는데 맞아. 왜냐면 나도 이게 진짜 극호와 어. 극불호가로 나뉘겠다라는 음.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거든. 극호. 난 너무 좋았어. 유인 어땠어? 그코. 아, 우린 전부 호네 그럼. 난 근데 우리가 다 좋아할 거라고는 알았어. 그러게. 나도. 근데 언니가 말한 것처럼 난 에어를 봤을 때 맞아. 난 이게 조이한테 이입을 완전 하면서 봤거든? 근데 이걸 보는 남성들의 시선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대체 남자들은 이거를 보고 관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맞아. 근데 이것도 너무 궁금해. 어떤 캐릭터한테 몰입을 했는지 맞아. 아니면 또 벨라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맞아. 너무너무 궁금해. 맞아. 근데 나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 초반에 벨라가 아기를 싫어했잖아.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막 주먹으로 쥐어박으려고. 했잖아. 맞아. 근데 갑자기 나중에 그 절벽 밑에서 죽어가는 아기를 보고 갑자기 엄청 절규를 하는데 그게 약간 나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야. 좀 급발진처럼 느껴졌어? 그 뭔가 중간이 없었달까? 그래서 갑자기 모성애가 생긴 걸까? 아니면 뭔가 연민이 든 걸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연민인 건가? 그건 애기에 약간 대한 연민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연민 아니었어? 근데 난 그 장면이 진짜 드라마틱했거든. 완전 그 벨라의 성장을 보여준다 생각했어. 아, 에고가 조금씩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누구고 이 세상 안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좀 알아가는 시점. 그치? 그리고 그 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성 위에 있음을 자각할 수 있는 그 장면을 생각했거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을 것 같아. 벨라가. 나는 조금 그 초반 부분에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얘의 뇌는 아인데 몸은 성인이잖아. 그래서 이 배드신이 윤리적으로 맞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맞아, 했어. 맞아. 아 진짜? 어. 전혀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년자와의 그 관계를 왜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금지하는지를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그래서 되게 이 부분에 반감 갖는 사람이 많더라고. 맞아. 이 그럴 부분이랑 것 같아. 그리고 그 파리에서 그 뭐라 매춘? 그러지? 매춘 거기에 집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게 무슨 페미니즘 영화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 나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어. 매춘을 되게 아름답게 그렸잖아 어쨌든. 약간 정의로운 걸로 그렸지. 그치. 정당하고 어. 뭔가 사실상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다라고 그 마담이 얘기를 하길래 세상을 다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거기서도 정답을 안 내렸듯이 그냥 계속 우리한테 물어본 것 같아. 그 감독이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메시지는 확실했던 것 같아. 이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정신이 인간을 만드는 게 나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 초반에 벨라 옷도 근데 그게 갈수록 약간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으면서도 공부도 하고 맞아. 그게 진짜 벨라의 모습으로 가는 맞아. 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걔가 빅토리아라는 그 본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게 이미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맞아.
나는 그래서 아무리 태아의 뇌라고 하지만 빅토리아의 자아가 조금 돌아올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 그래서 몸이 기억한 트라우마가 설마 다시 돌아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나 했어. 다리에 서 있을 때 나 좀 뛰어내릴까봐 겁났어. 그 장면도. 이제 나는 뇌가 기억의 일부도 있지만 그 강렬한 그런 기억이나 감정을 뇌가 아닌 영혼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뇌가 진짜 말 그대로 심장이 이 피를 흘리는 거는 우리 몸이 본능으로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 심장을 갖다 붙여놔도 얘는 어쨌건 뛰잖아 본능적으로. 그랑 비슷하게 뇌를 갈아 껴도 본능적으로 되는 게 있다고 뭔가 생각을 했어. 나 예전에 어렸을 때 한창 심장 이식 수술 이런 거 막 최초로 성공하고 그랬을 때 아니 팔 이식인가? 하여튼 뭔가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그 전 장기를 기억하고 막 그 사람 찾아가서 부모님이랑 대화 나누고 이런 썰을 봤었거든? 진짜? 무서운데? 기억을 했어. 그래서 부모랑 대화가 통했어. 진짜? 그러니까 눈이었나? 하여튼 무슨 장기 와, 하나였는데 신기하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특히 그 돋보기 화면이 맨 처음에 그 백스터 집안에서 되게 엄청 자주 사용되다가 세계로 나갔을 때는 좀 안 나오다가 몇몇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모순에 대한 모순이 드러날 때 벨라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획폭하잖아. 그런 순간들을 좀 쓰였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아 진짜 이거를 사실 그냥 담을 수 있는데 그런 화면 효과를 이용해서 담은 게 이 영화를 살린 포인트 맞아.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너무 좋게 봤던 기법이었어. 저는 4.5점이요. 언니도 4.5던데. 나 마차에 4.5점 줬었나? 아니야? 바뀌었어? 4점? 왜 내려갔어? 왜 내려간지. 왜? 아 2차 영화는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기빨려서? 많이 피곤했어. 아 이거 약간 보이즈 어프레이드 느낌이 나는 살짝 났고 못 봤어. 나도. 그때 감정이 나 좀 많이 들었었어. 진짜? 오늘따라? 진짜? 오늘따라. 오. 야, 근데 이거는 괴물처럼 엔차하면서 아. 뭔가 이게 꼬집어봐야 되는 장면이 없잖아. 그냥 그치, 다 그치. 그냥 쾌락의 장면이 대부분 너무 많이 나오고. 좀 지칠만하네. 그게 좀 많이 피곤하더라. 강렬 고자극이니까. 진짜 왜냐면 고자극. 너는 또 짧은 시간 내에 2회차를 본 거고 나는 진짜 몇 개월 맞네, 만에 다시 맞네. 본 거라서 텀이 사실- 너무 짧았다. 그렇네. 페미니즘 이슈를 되게 인간의 삶 안에 있는 거를 영화에 그대로 잘 녹여낸 것 같아서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런 세세한 연출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작품이라는 생각에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감독의 엄청난 연구와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에 4.5를 안 줄 수가 없었다. SF 장르로도 들어가나? 그치? 그 장르에? 그래서 또 이 영화가 SF인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SF는 사회의 그 체계를 아주 재상상하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인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회의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SF로 하면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세계에서도 억압하는 남성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랑 너무 달라. 그 부분도 SF야.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에게보다 마크 러폴로 같은 남자도 자체가 SF고 맞아. 그리고 벨라가 그 매춘가에서 강간을 당하지 않은 것도 맞아, 아주 맞아. SF고 맞아. 그렇게 좀 SF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엔 SF가 너무 나에게는 즐겁게 느껴졌어. 맞아.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 그 파리의 매춘 같은 게 좀 불호의 피드백이 많다 했잖아. 근데 나는 페미니즘에서 여자의 섹스는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빠지면 그게 오히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비현실적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벨라가 한 번도 강간 당하지 않았다는 점 항상 벨라가 주체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젠틀하게 풀어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4.5점. 벨라 박수. 벨라 박수. 벨라를 보면서 제 사회적으로 이상한 짓인데 틀린 짓은 아니야. 맞아. 너무 논리적으로 맞아서 맞아. 그래서 이걸 자꾸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뭔가 사회적으로 너무 익숙해져서 논리 그 진짜 맞는 게 뭔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건가? 라는 걸
감독이 너무 잘했어. 근데 너 먼저 해. 이 얘기 하니까 그 벨라가 가졌던 연민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서로를 가여워하는 마음. 영리. 칭찬. 벨라 박수. 벨라 박수. 내가 그냥 듣는 팟캐스트가 있거든. 뉴욕타임즈에선가 하여튼 사랑에 대한 팟캐스트야. 근데 영화에서 그려지는 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매춘을 한 여성이 벌을 받지 않는 영화는 좀 거의 처음이래. 본인이 보는. 아, 진짜? 그래서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돌을 맞거나 아니면 비판을 아주 크게 받지 않은 영화가 처음이라 아주 신선했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해방의 환상?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SF인 이유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이야. 벨라가. 그래서 그걸 한마디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SF다.